오늘은 2차 공고항암 치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차 공고항암 치료를 2021년 12월 24일에 마쳤고, 그리고 2차 공고항암 치료를 2022년 1월 13일에 시작을 했어요. 1차 공고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2차 공고항암 치료를 받기까지 두 번의 외래 진료가 있었고요. 공고항암 치료는 이식 스케줄에 따라서 한 번만 하고 바로 이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 세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발병 초기에 동생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조혈모세포은행에 기증 희망을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차 공고항암 치료를 마친 후 첫 번째 외래 진료에서 코지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 은행에 등록된 분 중에서 앞부분이 일치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기증을 희망하신다는 분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일치했는데 기증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식 스케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 진료에서는 기증 희망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검사는 크게 8가지 항목이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 희망자의 그 검사 결과가 8개 중에서 이제 7개의 항목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보통 이식을 진행할 경우 크게 8가지 항목 밑에 이제 세부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이 다 일치하지 않아도 크게 8가지 항목이 일치할 때 이식을 진행한다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부모 반일치로 이식을 진행하는 것보다 기증 희망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더 높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타인 동종 이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여자의 스케줄에 치료 스케줄을 맞춰야 하니까 공고항암 치료를 한 번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2차 공고항암 치료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항암 치료를 위해서 다시 입원을 했어요. 늘 그렇듯이 입원하기 전에는 참 마음이 심란하고 네, 입원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목요일날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에 그 쇄골 밑에 그 항상 심는 그 중심정맥관을 삽입을 했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그때는 중심정맥관 삽입하는 것도 많이 아프지 않게 좀 빨리 끝났어요. 2차 공고치료는 1차 공고치료 때와 똑같이 관을 심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격일로 3시간짜리 주사를 12시간 간격으로 2번씩 총 6번을 맞았어요. 1차 공고치료 할 때도 이제 약이 들어갈 때 오심이 좀 있어서 좀 이때도 항암주사 들어가기 전에 그 오심 방지 주사를 좀 미리 놔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부작용으로는 한 주사가 4번째쯤 들어갈 때부터 화장실을 좀 자주 갔어요. 설사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3-4시간에 한 번꼴로 하루에 한 5번까지 또 화장실을 갔었어요. 아무래도 좀 항암을 하면은 원래 몸이 좀 약한 부분에서 탈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때는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밥도 잘 먹고 또 간식도 자주 챙겨서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는 병원 복도를 한 30분씩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3번째 입원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주사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그때는 이제 간호통합병동에서 4인실에 있었는데, 근데 좀 어려웠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병실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저를 보면은,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를 보면은 계속 찌찌찌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는 게 좀 힘들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어떤 말들을 하셨냐면은, 아, 우리는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 뭐 교수님들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게 조금 병실 있는 동안 그게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주사가 다 들어갈 때쯤에 조혈모 세포 이식 날짜가 3월 중순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다 맞은 후에 주치의 교수님께서 지난번처럼 수치 떨어지기 전에 잠깐 집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3박 4일 정도 집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입원을 하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호중구 수치가 0으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떨어져서 입원하자마자 다시 무균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균실로 이동하고 나서는 1차 공고치료 때와 똑같이 촉진제 주사를 매일 맞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생겼던 게 혈액 수치가 떨어진 시점에서 생리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은 생리량이 이제 줄어드는데 혈액 수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출혈 그 양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단 피가 덩어리 형태로 계속 나왔고 오버나이트형 대형 생리대를 그 2~3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간호사님이 출혈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리대 교체할 때마다 그 생리대 무게, 그러니까 원래 생리대 무게 그리고 피가 나온 거 다 쓴 생리대 그런 무게를 체크를 좀 며칠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혈량이 계속 많아지고 또 줄지 않으니까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수혈을 받고 나서 이제 9가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출혈이 계속 되니까 빈혈 수치가 다시 또 7로 내려가고 또 이제 혈압도 제가 원래 저혈압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계속해서 이제 출혈이 있다 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심장 쪽에 좀 통증이 좀 생기고 숨차는 증상이 한번 좀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갖고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합제도 사용을 했었고 열이 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통 생리할 때도 출혈량이 많으면 굉장히 힘든데 그게 줄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어지럽고 기운이 너무 빠져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것 빼고는 뭐 울렁거림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작용들은 없었는데 이렇게 출혈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서 그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출혈량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산부인과 협진에서 진료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호르몬 주사를 2번 정도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갖고 그 주사를 맞았는데도 양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호르몬 주사 강도를 조금 더 높이면은 출혈은 멈추겠지만 혈전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주사가 아닌 경구약으로 6시간 간격으로 내하를 먹었어요. 호르몬 약을. 근데 이제 문제는 속이 또 울렁거려서 오심 방지 주사를 또 막 맞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알에서 세 알로 줄이고 또 2알로 또 줄이고 하면서 혈액 수치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또 반대로 출혈량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출혈이 거의 멈췄을 때 이제 주치 교수님이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 더 보고 퇴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퇴원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 더 보고 교수님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공고 치료는 뭐 요약을 하자면은
1차 공고치료 때와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쪽 이제 그 생리가 그때 시작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그게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거 말고는 2차 공고치료도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